자, 이번 시간에는 그 유형자산의 지난 시간에 감가상각까지 사용 과정을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단계로 유형자산의 처분 단계. 처분 단계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차량 운반구를 갖다가 우리가 얼마 주고 샀다 그랬었냐면 500만원 주고 사고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차량 운반구 지금 4년 동안 사용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4년 동안 사용을 해서 감가, 상가, 누계액이 36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아직 5년 다 쓰지는 않았는데 등등한 사유로 인해서 차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부가액이 얼마인가를 봤어요. 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우리 500만원 주고 샀는데요. 4년 동안 사용하면서 값어치가 360만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하는 금액은 140만원짜리 차량 운반구가 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처분했대요. 처분했는데 얼마에 처분했냐 그러면은 얘를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원에 처분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얘는 다음 달에 돈을 받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써놓으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금방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장부에 이 차량 운반구의 값은 140만원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중고차 시장에다가 판다고 했더만 거기서 100만원인데 실제로는 100만원도 안 줘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쳐드립니다. 그래서 와서 한번 보더니 흠집나서 이거 수리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결국 똑같아. 다 뻥이었어 거의. 저희 장인 차 팔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 차액을 갖다가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은 14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금액이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얼마가 손해예요? 40만 원 이 손해죠. 이 손해난 금액을 우리가 앞에서 계정 과목 배울 때 유형자산 처분을 한다 그랬었죠? 하고 손실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에서도 요것만 이렇게 잘 정리해서 그 문제가 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만 기록해 놓으면 아주 금방 눈에 쏙 들어오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회계 2급이나 회계 1급에서는. 근데 이 문제는 얘를 갖다가 이제 다음번에 여기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 회계 처리하는 것도 말로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차량 운반구 처분한다면서요. 그럼 차량 운반구는 자산 계정이잖아요. 처분하면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럼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어요? 대변에 기록해야 되겠어요? 대변에 처분하는 거니까 차는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차량 운반구 얼마? 여기 500만원 취득원가를 다 없애줘야 되겠죠. 샀던 금액. 왜? 장부에는 차량 운반구 취득했을 때 500만원 기록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한 거였었어요? 이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했던 계정이죠. 근데 얘도 차가 없어지니까 얘도 없애버려야 되겠죠.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얘는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어요? 대변에 기록해야 되겠어요? 왜 차변에 기록해요? 맞아.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에 기록해야지 없어지겠죠. 그죠? 여기를 차변에다가 감가, 상가, 누계 얼마? 360만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기록하실 때요, 이렇게 먼저 정리하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는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는지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얘를 회계 처리할 때 얘 차량 운반구 처분한다고 하니까 얘는 무조건
회계 처리 순서 1번이에요. 왜? 처분하는 거 알잖아. 얘가 없어지는데 감가상각 누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얘가 자동으로 2번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봐요. 이 차량 운반구와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가 장부가액이잖아요. 장부가액을 여기다가 또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차이니까 굳이 얘는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얘만 처리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처분했는데 돈 얼마 받기로 했어요? 100만원 받기로 했죠. 근데 얘 지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얘 못 받은 돈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바로 이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회계 처리하라는 거는요, 여러분 전 조만간에 회계 프로그램 배우실 거 아니겠어요? 직접 입력해야 돼요. 지금은 여기 차변 대변 나누어서 기록하는 걸로 연습하지만 시험 문제는 실제로 이론 문제는 요 위에서 나와요. 요걸로. 근데 밑에서는 실제로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분기하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이 문제 하나 갖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즉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문제라서 반드시 냅니다. 그래서 얘는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는 계정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거 약소보험을 받았다면 뭐라고 써요? 그렇지. 역시 15일 전보다 많이 발전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금액 얼마 써야 되죠? 100만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순서상으로 회계 처리할 거, 우리가 받을 돈 또는 받은 돈, 뭐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 쓰면 될 것이고,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면 보통 예금 쓰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내겠어요? 다음 달에 받는다고 내겠어요? 대부분 다음 달에 받는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야지 요 미수금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물어보잖아. 다음 달에 받는다고 안 쓰고 외상으로 매각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딱 하니 외상매출금 쓰겠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자, 회계 처리는 다 끝났어요. 뭐 하나가 빠졌는데 차변회합계 금액과 대변회합계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가 차이 나요? 40만원 차변이 차이 나죠. 40만원 여기 딱 차이 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회계 처리해 줘야 될 계정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칸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얘 이름은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써놓고 위에 우리가 미리 계산해 놓았던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금액과 맨 마지막에 회계 처리되는 이 금액이 이렇게 딱 일치하게 되면 회계 처리 정확하게 잘 된 거예요. 이거 갖고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산 나온 금액하고 다르네?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어떤 일정한 모양, 형태를 설명해 드렸죠. 요 그대로 외워놓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돼서는 뭐 별반 크게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파트이기도 하고요.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과 관련이 있는 거겠어요? 없는 거겠어요? 우리 물건 상품 팔고 제품 팔고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쓴다? 얘는 영업 외 비용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판관비다, 영업의 비용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기 회계 1급에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손익계산서 배울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설명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재에서 지금 거기 6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필수 예제 있죠. 필수 예제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자, 전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 단계 연습도 해보셨더니 금방 문제가 풀렸다고 얘기한다면 일단 첫 번째 연습한 것으로는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뭘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 아니냐면 밑에다가 써놓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개정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용어 개정 본 적 있죠?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떤 얘기냐면 지금 외부에서 우리가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자가 건설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 계약금부터 해서 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1층, 2층, 3층 짓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럼 그 층수가 저기 올라갈 때마다 그 건설회사에서는 그 건물을 완성한 다음에 돈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돈을 청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계약서가 분명히 있겠죠? 보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설사하고 거기 계약이라는 걸 해놨을 것이고, 그래서 몇 퍼센트 진행이 됐을 때 또는 몇 층이 완성됐을 때 돈 청구하겠습니다라고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 청구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기성고라고 불러요. 한자어로 여기다 쓰면은 그런 것을 기성고라고 부르는데, 이미 완성된 만큼, 무슨 뜻이라고요? 이미 완성된 거에 대해서 청구하는 금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건설업 쪽에서는 기성고 청구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뭐 상품 제품일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외상매출금 청구했냐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건설업계에서는 얘를 기성고라는 용어로 사용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직접 짓게 된다 그러면 일단 계약금 줘야 되겠죠. 계약금 주면 얘 뭐로 기록하기로 했어요, 우리? 다시 계약금 줬을 때 뭐라고 기록하기로 배웠어요, 우리? 선급금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 선급금은요, 여기서 쓸 수는 없어요. 이 계약금에 대한 선급금이라고 쓸 때는 앞에 이제 여러분이 회계 1급 정도 배우니까 재고자산일 때예요. 재고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그때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선급금이라고 기록을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유형자산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는 기계장치를 갖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금 거기도 주겠죠. 다른 말로 계약금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여기 착수금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하게 되면 건물 유형자산의 계약금은 뭐라고 기록해야 되느냐? 얘가 바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기록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똑같은 계약금 무조건 다 선급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갖다가 한 단계 더 배우실수록 이렇게 차이 나는 것들, 그런 거를 구분하는 전문가가 되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먼저 줬겠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할게요. 건설 중인 자산 10,000원만 할게요. 대변에다가는 현금 줬대요. 현금 10,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1차, 2차, 3차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뭐가 발생하겠어요? 여기 기성고라는 게 발생하겠죠. 여러분이 이해하는 용어로는 중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기성고 나갈 때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50,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줬다고 할게요. 현금 50,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우리가 지금 얼마짜리 건물을 짓고 있느냐 하면 얘가 100,000원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계약서상에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잔금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죠.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건물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잔금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잔금 얼마를 더 주면 돼요? 잔금
건물은 10만원짜리인데 계약금 줬죠. 만원. 기손거 5만원 줬죠. 잔금은 얼마 남았어요? 4만원 남았죠? 자, 요거 제가 어떻게 기록하나 보세요. 차변에다가 건물 이렇게 쓰고요. 1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건물이 이제 완성됐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임시기종으로 썼던 이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은 지금 총 얼마가 벌써 지급이 됐었어요. 6만원이 지급이 됐었죠. 6만원 이렇게 쓰고 건물 완성됐으면 건물 된 동시에 나머지 4만원에 대해서는 뭘로 줬겠습니까?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잔금 4만원 이렇게 나가죠. 지금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계약금이 지급된다면 그 계정의 이름을 뭐라고 쓰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라는 거 요거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임시 계정이라는 뜻이고, 건물이 완성되면 완성됨과 동시에 잔금 치르면서 이 계정을 싸그리 다 없애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드디어 건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유형자산 처음 시작할 때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 두 가지 있었다 그랬었죠. 뭐하고 뭐? 토지하고 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근데 아까 감가상각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랬어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랬어요. 사용 과정. 지금 얘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얘는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는 계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감가상각하지 않는 유형자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고 하나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성격은 다르다 그랬어요. 토지는 애시당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고, 여기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기는 한데 아직 취득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는 거랍니다. 자, 요거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하다가 제가 누락한 게 있어서 누락된 거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다는 뭐 쓸 거냐면 아까처럼 차량 운반구 500만원짜리 그대로 사용할게요. 차량 운반구가 500만원짜리였는데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비 계산됐단 말이에요. 아까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정액법을 했던 거 써볼게요. 차량 운반구가 500만원짜리였는데요. 1년 동안 사용해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에서 첫해 90만원 계산됐었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놨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써놨었죠. 90만원.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거 보면서 차량의 값이 500만원짜리였던 걸 지금 1년 동안 감가상각했더니 여기 감가상각비 그래서 90만원하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90만원 써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현금 500만원 갖고 있다가 현금 90만원 썼다면 대변에다가 현금 90만원 그렇게 감소시켰었잖아요. 그죠? 얘도 차량의 값이 500만원짜리가 90만원어치 감소했다 그러면 사실 여기다 뭐라고 썼어야 돼요? 여기다가 차량 운반구 가격이 90만원 떨어졌다고 이렇게 여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 처리할 때. 근데 왜 이렇게 썼어요? 구원 기업회계 기준에서 지금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쓴 예를 갖다가 회계처리법을 얘는 간접법이라고 불러요. 간접법. 즉 유형자산은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과정이 다 끝나서 처분할 때 한꺼번에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그 유형자산하고 상기 처리해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라고 직접 기록하는 방법, 만약에 이렇게 기록한다면 이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직접법이라고 불러요. 직접법. 그럼 우리 회계에서는 당연히 지금 간접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 배웠던 거죠. 그래서 여기 회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직접법이다, 간접법이다, 그 용어 구분하시라고 여기 직접법의 의미하고 간접법의 의미,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이걸 설명을 들어 놓아야지 다음 파트에서 나오는 무형자산을 갖다가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법 기록 방법하고 간접법 기록 방법을 설명해 드렸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 알아야 될 것들, 문제가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은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깐 요 저장하는 동안에 여러분 교재 분들 읽어보시고 70페이지에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